근데 이제 거기 가족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지. 거기 이제 집 앞에 울타리 페인트 작업도 하면 그 땡볕에서 정말 너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긴 장면이라든지 가슴 뭉클해서 이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고 들어요. 제가 7년 만에 오랜만에 고향을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제주방송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도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러브인 제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고향 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반기 사업으로 6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와 필리핀 고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사업의 의미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러브인 제주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JDC의 김용하 상생협력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반기 사업으로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다녀오셨죠? 캄보디아 때 박하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다문화 가정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는 JDC 러브인 제주 상반기 사업이 지난달 진행됐는데요. 6가정이 이제 그리운 고향을 찾아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하영 씨도 또 오랜만에 가셨죠? 어떠셨어요? 네. 제가 7년 만에 오랜만에 고향을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만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하영 씨가 굉장히 좀 한국말을 잘하시는 편이시죠? 네. 예. 뭐 한국에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지금 이름이 또 박하영 씨면 한국으로 귀화를 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좀 귀화하는 그런 그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네. 좀 받고 했습니다. 그때. 어떠세요? 주변 분들 이렇게 좀 자격 취득? 네. 네. 어떠세요? 국적 취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5단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초기 입국해서 3년 이내에 단계별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입국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일자리 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했던 분들은 한국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적 취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영 씨 같은 경우는 좀 능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 한국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저 그냥 그때는 아이들 위해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네. 아이들을 위해서 참. 네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그 이번 고향 방문 사업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또 어떻게 해서 좀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제 작년에 고향에 방문 사업 하던 언니에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네네. 그 경험이 있었던 언니를 통해서 네. 소식을 접하고 다시 신청을 하셨구나. 네네네. 네. 그 임정민 원장님께서도 뭐 2년 전에 같이 네. 동행을 하셨었죠? 네, 네. 2년 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비행기를 4시간 반 타고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또 거의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죠. 차장님 같이 가셨는데요. 또 내려서 배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와, 정말 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배를 탑승하고 2분 만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다니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같으면 거의 그 다리를 놓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사가 아주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올 때 물어보니까 곧 다리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아마 지금쯤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 가족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지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네. 역시 저 JDC 김용하 팀장님께서도
작년이셨죠? 예, 예. 좀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어요? 예. 예, 당시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예, 저 우선 이제 그 우리 KCTV 제주와 이제 제주국제가족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를 비롯한 이제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 좀 가슴 철렁했던 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당시 이제 선발됐던 분이신데요. 이제清전집을 이제 수도 이제 프놈펜에서 이제 버스로 한 3-4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자칫 이거 못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병원에 이제 도움으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따님과 이제 손주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더군다나 특히 이제 그 어머님하고 그 딸 간에 좀 오랫동안 말 못했던 이 그 오해가 쌓여 있었다 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자원봉사 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집 앞에 울타리 이제 페인트 작업도 하면서 그 땡볕에서 정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JDC가 이주 여성과 이제 보고 싶은 이제 친정 이제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제 정서적 이 회복의 이제 통로다. 네. 예,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고향 방문 사업에 동행을 하면서 가족들 만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뭉클하고 그랬었는데 하영 씨는 어떠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좀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딸하고 아들하고 남편분도 같이 가셨죠? 네. 어떠셨어요, 가서? 가서 너무 좋은 기억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애들도 좋고 근데 조금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적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같이 바다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거 제 기억은 남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다음에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반응이? 반응이 너무 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아하셨죠. 예, 고향 방문을 가기 전에는 굉장히 좀 설레다가 또 갔다 오면은 굉장히 좀 또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러브인 제주 사업에 참가한 가족들 소감은 또 어떻고 어떤 피드백을 주세요? 네. 가기 전에 설레기도 하지만 가기 전에 또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또 모국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대화가 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가는데 다녀온 이후에 너무 행복하다고들 이야기해요. 그 모습 보면 저도 기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자녀들은 할머니와 처음 보는 아이들도 포옹하고 아주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요. 거기다가 짧은 시간에 언어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친척들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그 사랑을 듬뿍 전하기도 하고 받고 오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엄마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짧은 단어로 예를 들면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베트남어를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라고 한국말로 부르는 것보다 베트남어로 부를 때 더 가슴이 찡하다고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진한 감동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아이가 좀 더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혀주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 교육에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또 하영 씨한테 직접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녀오신 다음에 아들하고 지금 딸하고 같이 네, 가셨었죠. 맞아요. 예. 네. 뭐 바뀐 부분이 있나요? 분위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거나 어떠셨어요? 뭐 그냥 그거 뭐지? 뭐 아이가 고역하는 거 조금 뭐 하는 거 조금 생각하고 해요. 교육에 대해서. 네네네. 엄마에 대해서 뭐 더 잘 이해하고 엄마 말을 또 더 잘 듣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갔다 온 다음에는 뭐 네. 엄마 뭐 생각도 하고 하니까 네. 말을 더 잘 듣고 뭐 효자 효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다문화 고향 방문 사업 모두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또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가정에게 고향 방문 지원을 했다면 네. 이번 고향 방문 지원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모범 가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모범 가정이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그 예전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네. 선정을 먼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모범 가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반응은 어떠세요? 더 뿌듯하고 네. 나이 대상자가 됐다는 게 자부심을 갖게 되죠. 예. 그렇구나. 네, 그럼 다음 질문 계속 갈게요. JDC는 이제 국가 공기업으로서 다른 뭐 주된 사업들도 있지만 또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도 좀 다양하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JDC 러브인 제주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희 이제 JDC 임무가 이제 제주를 이제 국제 자유 도시로의 그 조성이라는 이제 큰 틀 아래 이제 교육, 첨단, 헬스, 휴양 관광 등의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이 그 JDC 러브인 제주의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이제 도민 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이제 다문화, 다민족이 이제 한데 어울려서 이제 사회적, 정서적 통합 촉진과 이제 포용적 이제 커뮤니티 구축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JDC 러브인 제주이고요. 이제 그들의 이제 삶의 뿌리를 확인하고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유대를 회복해서 이제 제주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JDC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JDC가 이제 그 JDC 러브인 제주 외에 이제 좀 제주 사회와 이제 도민을 위한 그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중장년에 이제 재도약을 돕는 이제 JDC 이음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도내 이제 마을들의 이제 특화 사업인 이제 리스타트 사업, 예.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돕는 이제 특장 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도내 청소년과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도 있고요. 이제 창업 환경이라든지 이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시설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특히 이제 작년 2024년부터 이제 도민 밀착형 이제 수요를 반영한 도민 공모 사업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도민들의 이제 만족도와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JDC는 이제 지역 사회의 필요에 발빠르게 이제 대응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 효과를 만드는 것이 이 지원 사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 JDC가 이제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도민과 함께 발맞추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러브인 제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자체적인 그 사내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예. 이 러브인 제주가 2015년부터 해가지고 약 10여 년 동안 보니까 약 74가정에 약 12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을 이제 고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문 이후에 이제 남편분들과 이제 관계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지역 복지관에서 이제 다문화 강사를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한 번의 고향 방문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되는 이제 점에서 저희는 매우 이제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이 이제 정책성과 이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동시에 충족하는 이제 대표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또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참여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거를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이제 캄보디아 사연도 이제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특히 지난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시집 오신 분 가족의 그 방문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분이 좀 어린 나이에 제주로 이제 시집 와서 이제 세 딸을 좀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모범적인 이제 다문화 가정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자란 환경이 좀 각별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손에 자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그 80을 넘기신 고령에 이제 건강까지 이제 많이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을 듣고 이제 고향 방문을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살아생전에 꼭 한번 손녀와 이제 증손녀 이제 보고 싶다. 예, 이 만남을 굉장히 학수고대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께서도 이제 인터뷰 도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이제 전부이고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 현지에서도 이분께서 이제 두 딸과 이제 함께 고향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할머니 품에 안기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제 그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증손녀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이제 참 가슴 뭉클해서 이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고들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 하양 씨께 질문 드릴게요.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고향 방문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모범 가정에 대한 어떤 포상과도 같은데 이번에 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주변의 반응은 또 어떻던가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부러우기도 하고 기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그 고생하는 동안 막 일 열심하고 저기 KCCB 몇 분이 막 그거 막 합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 또 어떻게 또 지내어 오셨는지도 또 궁금해요. 네. 그럼 처음에 한 12년 전이라고 하셨죠? 네. 12년 전에 제주에 오고 나서 좀 낯설고 이랬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좀 견디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뭐 그냥 그때는 아이 구하면서 그냥 그거 집에만 있다가 그거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만 있다가. 네네. 이번에 대상자로 가서 선정이 돼서 같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좀 애처가더라고요. 잘해주세요? 네네. 어떠세요? 남편분한테 보는 좀 어떤 성격이 조금 막 그거 목소리 좀 크지만 근데 좋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막 조금 가끔 뭐 문제는 가끔 싸우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네네. 그럼 제주에 정착하는데 남편분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네. 도움이 많이 주고 애들도 잘 봐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좋던가요? 저 일단 말할 때 애들 교육하는 거 조금 제가 어려워가지고 남편 조금 도와주고 아이 좀 교육해도 좀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영 씨도 많이 좀 챙겨주세요, 남편분. 네, 네, 그렇죠. 챙겨하고 있죠. 기분 좋을 때는 뭐 어떤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세요? 뭐 기분 뭐 잘해줄 때는 기분 좋게 되는 그렇게 잘 해주고 있어요. 그 뭐 고향 음식도 많이 자주 해주시고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저 남편은 고향의 음식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쌀국수에 뭐 그런 거 가끔씩 해주면 잘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2년 전에 이제 제주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고향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할 때랑 지금 제주도에 와서 12년째 생활할 때랑 좀 많이 분위기,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본인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다르게 느껴지시던가요? 저 일단 제주도 살면 거기 제주도에 4개월 날씨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에는 1년 내내 막 더워가지고 그래서 저기는 4개월 날씨 있어서 그래서 일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일하고 있고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에서 지금 이제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네, 계세요? 저 직장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직장 다니고. 네네. 앞으로 좀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갖고 저 계세요? 꿈이요? 네. 지금 아직 그 아이 잘 구하는 꿈만 생각밖에 없어요. 네, 아직은. 네. 이번 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대상자 선정 기준 뭐 네.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또 다문화 사회 또 제주 사회에 네.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이 사업은 단순히 고향 방문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다문화 가정의 행복과 성장을 하게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엄마의 언어를 배우는 자녀가 엄마의 언어를 배우면서 엄마와 아이와의 세상을 잇는 더 큰 세상을 잇는 소중한 연결 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쩌면 그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시키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협력이 높아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고 좀 지속되면 네. 더 좋을 텐데 또 네.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좀 지켜보시면서 좀 네. 개선돼야 될 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냐면 지금 가족 구성원 수에 예를 들면 한 가정에 4인 가족인데 한 가정에 2인만 지원을 하고 2인은 자부담을 하게 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분들 중에 그 두 사람의 자부담이 해결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 그리고 오랜만에 10년 만에 또 이렇게 10년 넘게 12년 만에 고향 방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가족들에게 뭐도 이렇게 좀 큰 선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의 작은 바람은 지금 1년에 10가정 우리 JDC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10가정에 그 한 가정 2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5가정으로 줄여서 이 그 5가정들에게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녀오신 분들과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이 모두가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도 우리 사회가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또 예. 김용화 팀장께서 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개선점을 원장님 생각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좀 내부적으로 좀 네. 진지하게 네. 논의를 하고 어쨌든 제대로 도움이 네. 드려야 되니까 그 네.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 씨는 뭐 JDC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일단 7년 만에 제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제 PG와 제주 캐치 방송
로타리 국제 가정 다문화원 모든 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그 JDC에서는 이 사업 뭐 앞으로 또 더 확대하거나 또 발전시킬 의향은 어떠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JDC가 이제 JDC 러브인 제주가 이제 단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넘어서서 이제 제주 사회 통합과 이제 공공성 실현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플랫폼으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2025년부터 이제 도내 이제 외국인 이제 근로자까지 이제 지원 대상 확대해서 모집했습니다. 예. 제주에는 사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 역시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정서적 외로움이라는 이제 공통의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범주를 넘어가지고 제주에 살아가는 이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포용적 구조로 이제 사업을 이제 확대 발전시켜 가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예. 기회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화제를 조금 돌려서 제주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의 좀 실태 또 어떤 또 문제를 또 갖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도내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네. 정도?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제주 지역의 다문화 가정 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6,164 가정. 그러니까 5년 전 2019년 5년 전에 비해서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 이처럼 제주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그만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하영 씨께 직접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뭐 이 다문화 가정의 그 안정적인 정착, 이거는 부부 문제도 있겠지만 뭐 자녀들과의 뭐 언어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또 어떠셨어요? 저 아무래도 모모는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아이 문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가 항상 뭐 양쪽만에 막 받아서 들으시면 좋겠다고 마음이 그래서 막 캄보디아 방식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한국어를 점점 막 다른 방식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점점 커서 주동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한국말 저보다 더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금 가끔씩 저 말할 때는 못 알아들어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속상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오해가 있을 거나 이럴 때는. 그다음에 그냥 혼자 콩콩하고 있었죠. 네, 남편하고나 얘기해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영 씨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그런 이제 오해, 이해 못할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2명의 자녀와 같이 다녀오셨죠? 네. 다녀온 다음에 자녀들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기회가 아이가 직접 문화를 경험도 보고 그 기회가 더 되셔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세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 막 그냥 그거 한국에서 거기 캄보디아에서 막 그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을 하고 여기하고 자기가 막 그렇게 달라는 거 보여서 그렇게 느껴요. 네. 고향에서는 아무래도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이제는 뭐 자녀 얘기가 또 가장 큰 또 문제긴 한데 제주 지역 다문화 학생들이 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2023년에 처음 3,000명을 넘어섰고 이제 지금 도내 그 전체 가정의 비율이 2%인데 네. 학생 비율로 따지면 한 4%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또 그렇다면 이들의 가장 좀 큰 문제가 또 언어 문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자녀의 그
그 교육 문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하영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친구 관계도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학교 생활이라는 게 뭐 이주 배경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아이들에게는 늘 새로운 도전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노심초사 걱정하죠. 우리 차장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엄마와의 대화에서 아이들은 그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시험 볼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신설 학급도 개설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언어적, 문화적 이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또는 이 지역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영 씨처럼 고향에 다녀온 자녀들은 좀 더 캄보디아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본인이 실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나라 언어를 관심 갖고 배우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려면 지역 주민과 학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자녀 교육 문제, 뭐 가장 큰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는 저 막 어려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인 하다 보니까 막 한국어를 막 조금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네. 막 말해도 애들 가끔씩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가끔씩 저 많이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은 적도 많아요. 좀 네. 속상하시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언어를 좀 더 배우고 그러면 네. 그 민간 외국인 역할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중에 커서 또 엄마의 나라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하영 씨는 어떠세요? 자녀분들 캄보디아어나 이런 교육들 저 지금도 가르쳐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가르쳐 있는데 근데 딸이는 조금 알아듣고 조금 아들은 아이 관심 없더라고요. 아무리 갔다 와서도. 나중에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자문화 가정 자녀들을 보면 네. 태어났을 때 태교부터 엄마가 모국어로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태어나서 계속 모국어로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분이나 가족분들이 이 2개국어, 이중어를 하는 걸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모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2개국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를 하다가 자 지금부터 내 엄마가 이제 캄보디아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자 하면 엄마도 한국어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교수법도 잘 모르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태교에서부터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말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엄마는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아빠는 한국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 10살 정도 되면 2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분명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영 씨도 뭐 자녀분들 열심히 캄보디아어 배워주시면 네. 나중에 분명히 자녀들은 좀 그 무기로 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그렇죠. 예, 이렇게 그 교육 문제, 언어 문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또 지원, 지역 사회 또 단체들 이렇게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JDC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협업은 이런 지원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게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보건, 법률, 행정까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기관만으로 하나의 기관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그 만족할 만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많은 이제 기관 단체들과 이제 그 기관 단체들의 이제 역량을 이제 한 곳에 모았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이제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JDC도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관, 이제 단체 등과 함께 이 협업하여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방안을 이제 강구해서 건강한 정착과 이제 건강한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하영 씨께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다문화 가정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제주 도민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 아무래도 외국인이 보다 보니까 그거 만약에 밖에 가면서 막 그거 사생활이 언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막 그 문화적인 차이고 가끔씩 가족들이 막 나가면서 막 남편하고 나이 많은 남편이 보니까 막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그런 바랍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오늘 그 러브인 제주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 사업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를 또 기대를 하고 계신지 JDC 측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사업을 통해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변화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영 씨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이제 인식 전환일 것입니다. 예. 다문화 가정이 이제 단순히 이제 도움이 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제 지역을 읽어 나갈 이제 지역 공동체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도민 사회에 이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이제 JDC가 이제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다양한 이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가족분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교육, 문화 등의 이제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은 이제 제주도 내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경우를 곁에서 많이 봐와셨죠. 네. 마무리 말씀으로 뭐 행정이나 공공기관 이런 네. 분들에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저 진심으로 존중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원과 그 이주 여성의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정서적 지지 및 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어울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고향 방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도 자기의 그 특기가 있습니다. 이런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 언어도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들의 장점을 살려서 해외에 공연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이세권 내에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지만 결혼 이주민들이 고향 방문을 주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JDC 러브인 제주 같은 사업들이 계속되고 확대돼서 더 많은 가족들이 고향 방문의 기회를 얻고 제주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의 정책과 지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우리 이웃들의 노력이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